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정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정보는 보시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 볼 거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기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제목 밑에 적어줍니다. CSS 적용을 위해서 클래스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문자를 쓰고 새로 고침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괄호 안의 부분은 여러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검색을 하시고 원하는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여러 자료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만들었고 다양한 형식이 있으니까 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자 정보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함수로 저자의 이름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링크를 걸어 볼게요. 링크는 이런 함수를 쓰시면 돼요. 이 함수는 외울 필요는 없죠. 워드프레스 코덱스라는 설명서를 보고 적혀진 대로 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셔도 안 되고 그냥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디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자의 이름 부분에 링크가 걸렸고 링크를 선택해 보면 URI가 바뀌었죠. 이 부분이 바뀌었죠.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온 거고 그 저자가 작성한 포스트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다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 첫 화면하고 똑같은데 만약 글쓴이가 다른 글쓴이가 쓴 글이 있다면 그 글쓴이가 작성한 포스트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카테고리를 나오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구분자인데 이 문자는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좌측에 있는 문자인데 쉬프트랑 같이 누르면 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함수를 불러오고요.
카테고리즈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담아줍니다.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화면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보가 나오죠. 이렇게 보기에는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클릭을 하시고 페이지 소스를 선택합니다. 제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인데 크롬도 비슷한 기능이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비슷한 기능이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보면 정보가 나와 있죠. 보기 쉽게 나와 있죠. 여기 정보를 보면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1개 나와 있고 또 2개 나와 있죠. 2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플러그인이라는 포스트에 카테고리를 3개 지정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함수는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정보를 카테고리즈라는 변수에 담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같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 만들고 반복문 만들고요. 조건문에 카테고리가 있다면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의미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조건문 안에 코드를 실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복문은 어떤 거냐면 아까 봤던 카테고리즈에 대한 정보를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카테고리즈라는 변수에 담았죠. 이 변수를 카테고리라는 변수에 하나씩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포스트는 카테고리가 3개 있었기 때문에 3개의 카테고리 정보가 카테고리즈 변수에 담겼고 이 카테고리즈에 대한 정보 하나하나를 카테고리란 변수에 하나씩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3번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을 똑같이 바꿀까요? 이런 식으로 리즈가 아니고 리를 쓰면 되죠. 카테고리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화면에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카테고리즈에 있는 정보를 하나씩 카테고리에 담아서 출력하는 겁니다. 3번 출력하는 거죠. 여기 들어있는 내용만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고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할 때는 점을 찍어줍니다. 설정해 두었던 세퍼레이터 변수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카테고리가 안 나오는 건 여기에 출력을 안 해줬기 때문에, 출력하는 코드를 안 적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카테고리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웃풋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는 옆에 점을 붙이면 합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편집기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3번 반복되고 있죠. 이 3번 반복될 때 그 카테고리의 내용을 전부 합해서 출력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테고리가 다 나오게 되죠. 다른 포스트는 카테고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건 왜냐면 이 반복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부 포스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카테고리에 링크를 걸어 볼게요. HTML 태그를 넣으시려면 이런 방식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약간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천천히 보시면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카테고리 링크를 불러오는 함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id를 불러오면 되는데 id는 어떻게 불러오냐면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어떻게 불러오는 거냐면 페이지 소스를 보시면 여기에 정보 중에 카테고리의 id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화살표를 통해서 정보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링크가 나오죠. 링크를 눌러보면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CSS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제목과 정보와의 간격을 줄여주고요. 아까 설정해 두었던 클래스 값을 이용해서 CSS를 정해주면 됩니다. 글씨 크기를 약간 줄이고요. 그 다음 색깔도 옅은 회색으로 만들고요. 하면 적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링크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깔로 바꾸고 밑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쉼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끝에 쉼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부분을 지워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인덱스로 가서 이 부분에 트림이라는 함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쉼표가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